네, 언중요걸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 깔어?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개편하고. 네. 개편하고. 네. 괜히 목소리 까는데 맞은편을 너무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그 개편에 대미를 지금 언중요걸이 장식을 하는데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저는 무지하게 잘 대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탄압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제가요? 네. 네. 그래서 임경빈 작가를 구하기 위해서 한 분이 이렇게 고정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을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구면이신가요, 초면이신가요? 저희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마치 이제 그 백년 전쟁 때 파리를 구하러 온 그 잔다르크를 보는 것 같은.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약간 그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모르고 와가지고요. 좀 너무 심하다. 무슨 짓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지민 기자는 이제 그 오늘부터 새로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파트너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까? 일단 오늘 한번 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보고. 이렇게 진영을 만드시는군요. 그렇군요. 잘해. 개편 초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지민 기자한테 잘해. 이효신님이 헬마 얼굴 좋아 보인다고.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고. 자,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뭐 어떤 그 이야기 가져왔냐고 제가 질문 드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보도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상회담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평가를 우리 언론들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뒷부분에 좀 다루겠고요. 앞에는 이제 돌발적으로 발생한 변수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겁니다. 이른바 욕설. 그렇습니다. 욕설부터 한번 점검 어떻게 다뤘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아침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야말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많은 좀 속보를 쏟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특히 어제 오전에 가장 발빠르고 가장 이제 비중 있게 다뤘던 매체는 MBC입니다. 네. MBC에서 이거를 이제 영상을 좀 빨리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는 속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올리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시간 만에 300만 조회를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만에 528만 조회수.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MBC 뉴스의 이 욕설 그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를 여러 개를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MBC에서 올렸는데 전부 뭐 100만 조회수를 넘나드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MBC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파 3사가 다 MBC, KBS, SBS 모두 이 뉴스를 이제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포털 뉴스란의 톱에 어제 오전에 올려놨었고 신문은 어땠어요? 신문들도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어제 오후 내내 다뤘던 거는 물론이고 오늘 오전에도 당연히 일면 탑 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이 보수 매체들은 어땠는가를 어제 오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추적 관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메인 이슈로 다루지 않거나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내려는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양쪽의 하는 의견이라는 게 이제 어제 밤늦게 나왔던 김은혜 수석의 그 주장.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아니었다. 난리는이라는 표현이었다. 난리는이었다. 네. 이 주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를 그래서 만약에 마치 이 이슈가 이제 여야의 대립인 것처럼 이 제목을 뽑아놓은 매체의 이 보도 방향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다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 소식을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양쪽 의견, 여야의 대립항으로 이제 다루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도 뭐 주로 메인 이슈로 다루지는 않았었던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태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첫째, 이거저거 따지기 전에 네. 어떻게 들었어요? 그 한 문장을 두 분은? 바이든입니까? 난리는입니까? 두 분이 들은 바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 번 들어봤고 그리고 매체마다 이게
잡음을 제거한 것들을 따로따로 올린 매체들이 있어요. 예, 그 소음 제거하는 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뉴스버스라든지 뭐 이런 매체에서는 소음 제거해서 올리거나 반복 재생 10회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린 매체들이 있는데 반복 재생 10회. 이게 여러 번 붙여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뭐 이게 서울의 소리나 이런 매체에서는 소리를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증폭시킨 것도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인데.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첫 글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들어보면은 알지 않을까요? 날은 받침이 있는 거고 그쵸. 반은 받침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읽은 거 들으면 돼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조금 구분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요. 특히나 이곳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풀 기자단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촬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오는 장면을 직접 촬영을 했죠. 그래서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풀 기자단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새벽에 이제 밤 늦게 해서 새벽에 걸쳐가지고 김은혜 수석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이게 이제 한 15시간 정도 만에 나온 공식 브리핑인데 할 때도 이 좀 같이 간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해요. 김은혜 수석한테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으로 듣는다는 게 영문을 모르겠다. 바이든이 영문이잖아. 이런 분위기군요.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포스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태극기 휘바이든이냐 이제 이런 농담이 돌고 있던데. 그게 벌써 떴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기자들도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김은혜 수석한테 여러 번 이거 대통령한테 직접 여쭙고 확인한 거냐 이 질문도 계속하더라고요. 있었죠.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예. 그랬더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변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일단 없고 그거는 이제 최대한 피하고 내가 홍보수석이다. 이 발언에 뭘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는. 내가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네, 네. 홍보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또 계속 얘기했던 게 많은 기자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다. 그렇게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도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이제 되묻는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반응이 김은혜 많았습니다. 짜깁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풀 기자단이 지금 이거 왜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대응이라고 하는 게 반성을 하든지 짜깁기 한 행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정당한 그러니까 그 취재 보도 활동에 대해서 왜곡을 한 거기 때문에 항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풀 기자단 차원에서? 그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 보도를 좀 주목해봤던 게 그런 맥락인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하는 데에서 항의성의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쏟아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 오늘 오전 보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만큼의 반영이 오늘 오전 보도에 반영이 됐느냐 하면 바로 그거죠. 한겨레나 경향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매체들의 보도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의 반응까지도 기사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에서는 홍보수석의 이런 어떤 브리핑에 대한 반응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거나 충분히 또 이제 기사 내용에 이제 담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현장과 보도 내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언론들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 게 우리는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보면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 중요한 점을 지적해 그렇죠. 주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의 내용도 충분히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언론들이 한 질문을 왜 빼고 보도를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들은 알 수가 없으니 욕먹는 걸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조금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지 힌트가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외신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바이든인지 난리든인지 뭐 이런 게 확실하다면 난리면인지 확실하다면 이 정도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유추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100번 양보해서 제가 꼭 방송에서 많이 쓰는 게 100번 양보하는 네. 건데 너무 많이 써서 이거 앞으로 이제 1000번으로 바꿀까 싶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김은혜 수석의 주장이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공방으로 보도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은혜 수석은 이 XX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이 XX는 오히려 인정을 사실상 했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리는이냐 바이든이냐는 둘째 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명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안을 단독 이슈로 다룬 해외 매체들이 워싱턴 포스트나 AFP, 블룸버그, 폭스뉴스 이런 곳들인데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이제 뭐 까내리는 거 이걸 다룬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말씀하신 그 욕설 자체에 주목을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어떻게 번역할 건가의 문제인데 새 X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F냐 뭐 I냐 이거였다면. 그렇습니다. 이디어츠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식 번역이고요. AFP나 블룸버그는 이제 F워드 혹은 포워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을 때는 이제 기자들도 뭐 기사에 그런 식으로 반영은 못하지만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 새 X에 대해서 풀어서 번역하는 외신 기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이제 그 애틀란타 K의 이상현 대표고 인터뷰를 해서 이상현 대표가 전해 주셨는데 네. 그 이 XX를 번역을 할 때 이디엇으로 번역한 그 기사의 기사 작성자들은 모두가 동포 기자였대요. 한국 동포 기자들.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군요, 이게. 근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디엇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폴리스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공동체인데 정치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디엇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보인데 그 바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어떤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어떤 정치 행위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여하지 않는 너는 시민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 XX가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완전 반대의 의미네요. 안 되는 건데 네. 누가 작성했냐? 동포 기자들이 작성했답니다. 그럼 여기에는 애국심이 그러면 뭐 스며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마 그 단어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었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K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욕설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이 글로벌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또 K 한류예요. 네, 그럼요. 이제 최근에 뭐 수리남도 굉장히 좀 이 화제를 많이 끌었지만 그 드라마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선 오브 비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전해졌는지 생각해 보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한류면 그러면 이 XX를 번역을 안 해도 아는 사람들 꽤 있을 거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박한 좋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봤던 거는 이제 KBS의 그 워싱턴 특파원 김양순 특파원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의 반응을 이제 전달을 하더라고요.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좀 취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소식이 빨리 전달이 되는 바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의회 관계자는 일단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데다가 거기서 이제 그 주목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F워드를 사용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든 한국 의회를 향한 것이든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에서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점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어쨌든 한국이 인플레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개정이나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싶으면 그걸 최종적으로 만들고 개정하는 곳이 의회라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조언을 의회 관계자들이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뭐 어떻게 갖다 붙여도 이거는 뭐 어떻게 실드를 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바이든이 날리는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드가 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혹시 또 그 순방역에서 또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보도에서 어제 이뤄진 이제 48초 환담과 그리고 30분 회담 이 두 가지 한미 정상 환담 그리고 한일 정상 간략 회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8초면 환담도 아니고 그냥 인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안보 인사 뭐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도 굉장히 좀 그 논란이었어요.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담으로 보도를 한 곳들도 있고 일본 매체들이 주로 전달을 한 간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려서 일본 매체와 한국 대통령실 사이에 이제 온도차를 보도를 한 매체들도 있고 한일 정상 만난 것 같고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환담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IRA, 그러니까 좀 인플레이션 섞지 말라고 방어법. 한미하고 한일을 섞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네요. 네. 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환담보다는 지금 그 한일 간 만난 게 지금 저는 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저는 성격 규정이 문제라고 보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약식 회담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약식이라 하더라도 회담은 회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 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걸 아까 JB타임스에서 짚었는데 왜냐하면 회담이 되어버리면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주의 입각해서. 그러면 그 2019년 12월에 청두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가 주최 측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그때 대통령이 찾아가요. 샹그릴라 호텔로 아베 묵고 있는. 네네.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이게 회담이면 그 상호주의 입각해서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되고 기시다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거 자기 무단 파는 거예요. 약식 회담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성격 규정을 계속 고수를 하면 아니 그러면 상호주의 원칙을 왜 그러면 깨버렸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묻는 기자가 없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예 없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JB타임 아니 시선 집중의 단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회동인지 회담인지 환담인지 어제 뭐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언급을 해준 기사가 있었는데 이 성격 규정을 그냥 대통령실에서 한 대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규정했으니까 이대로 쓰면 받아주는 되겠구나라고 거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뭐 말씀을 하실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정말 정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회담이나 환담 자리였으면 언론 세팅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일단 우리 기자들한테는 공지가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단이 이제 정식으로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일본 기자의 SNS에 올라온 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찾아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담이냐 혹은 간담이냐의 맥락에서 중요한 대목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보도되는 내용에서는 일본이 주최한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찾아가서 만났다 정도로만 많이 보도가 되는데 문제는 일본의 지지통신이라든지 산케이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일본 유엔 대표부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본의 이제 홈그라운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회담을 가졌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상호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일본이 완전 관리하는 그러니까 단순 컨퍼런스 행사장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일본 매체들은 보도를 했는데 우리 매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 나서 대통령실에 다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이거를 유엔 대표부 일본 대표부 건물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건 잘못된 거고 명칭이 다르다라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유엔 일본 대표부 건물이냐 아니냐를 답변하지는 않고 우리는 부를 때 다르게 부른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그게 해명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거예요? 일본의 주 유엔 대표부 건물에서 그 컨퍼런스 행사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건물이라고 대통령실이 하는 바람에 네. 이제 우리 기자단이 나중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컨퍼런스 행사장에 가서 만났다가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런 셈이고.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기자단이 굉장히 좀 당황하거나 화가 난 맥락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했는데 일단은 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을 할 때도 일본 기자단은 잔뜩 와 있는데 한국 기자단은 제대로 공지를 못 받았다라는 이 두 개의 격차 때문에 나중에 그 대변인실에도 기자들이 많이 항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그게 웃기는 게 간담이라고 주장했던 일본 정부는 기자들한테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애초에 일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자들이 많이 있었죠, 애초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 우리 그 기자한테 릴리스를 해야죠. 대통령실에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취재를 못했다라는 이제 항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할 때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면 뭐 이게 엠바고나 이런 걸 걸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서 미리 말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뒷백이라고 해서 듣고 나서 아예 익명 보도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방식으로 미리 예고 정도를 해서 준비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그러니까 헬마가 그랬나요? 중요한 점이 노지민 기자가 그랬나?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질문 자체가 또 보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 네.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편집 과정에서 일종의 마사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제 이유가 뭐가 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것이 되는 그 거고. 메시지 마사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화제를 모았던 인터뷰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제 YTN 인터뷰입니다. YTN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막말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꾸 하는 것이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준 높은 판단을 우리 언론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거는 한마디로 일축이 가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이 펜타곤 페이퍼라고는 그 세계 언론사에 길이 남아 있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뉴욕 타임스가 펜타곤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전쟁 국면에서 왜 진실이 국익에 부합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또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김은혜 수석께서 런던에서 며칠 전에 나라의 힘은 온전한 팩트에서 나온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다 끝난 얘기죠. 근데 무슨 뭐 국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보도 안 하는 게 낫잖아. 이런 얘기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렇죠? 날리면이 그 팩트에 부합하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되묻고 싶긴 한데요.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그 이른바 그 욕설 그거를 비보도 요청했던 게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돌았잖아요.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그 카톡 메시지로 전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카톡 메시지 자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반장들이 있잖아요. 각 매체별로 그 반장들 사이의 얘기인데 퇴장 당시 그 욕설을 담은 영상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요청이 들어와서 각 언론사 반장들 사이에 의견을 취합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받았던 그 메시지인데. 아니 그러면 근데 비보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한 거는 보도 가치가 있고 중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도 가치가 충분한 중한 사항이라고 봤던 근거가 뭐냐면 바이든이냐 EXX냐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보도가 이렇게 나오냐고요? 중계 방송하듯이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일. 뭐 사실 다 아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계속 애둘러가면서 하고 있어요. 데스크 판단하는 거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그렇죠. 현장 판단과 데스크의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죠. 이 정도로 합시다. 근데 사실은 짚어야 될 게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또 짚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왜 그 조문 참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뭐 늦게 도착해서 그럼 왜 늦게 도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김은혜 수석이 런던에 선 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자 그 촉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였을까? 이거를 추적을 해서 파헤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처음에 보도가 될 때는 되게 짧은 YTN에서 잠깐 흘러가는 멘트로 나왔거든요. 현장의 그 교통 상황 때문에 취소됐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그 뒤로도 상당 시간 동안에 분석 기사들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저 기자들이 런던 현장에 지금 그 따라가서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들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그 교통 상황이 아니라 네네네. 대통령 전용기가 런던 그 공항에 늦게 도착했던 그렇죠. 그 불가피한 사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늦어져서, 그러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예정됐던 일정을 소화를 못했느냐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들이 바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날 뉴스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냐면
같이 갔던 기자들 중에서 이 일지 형식의 취재 수첩을 올린 기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중도일보라든지 뭐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타임라인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됐을 정도로 현장에 같이 갔던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초기에 기사를 많이 안 냈어요. 문제의식이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물론 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라서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고 끝날 게 아니고 현장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바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추가적인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런던 일정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좀 많았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애초에는 뭐 7시 비행기 출발로 그 발표를 했었다면서요. 공지를 했다가 이제 근데 9시로 9시에 출발 바꿨다.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했던 불가피한 사유를 구성한 핵심 내용인지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기름 넣는데 무슨 지장이 있었습니까? 이게 뭐 영국과의 뭐 합의와 뭐 협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해명 내지 설명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그게 그 점만 확인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그 이제 뭐 캐나다 이제 그 방문 일정까지 모두 이제 끝나야 되겠습니다. 끝나도 제가 볼 때는 논란은 상당히 어떤 거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과정에서 보도도 좀 그러니까 점검이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돼야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 뭐 현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현지만 따라가는 것으로도 너무 바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 검증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요걸 좀 잘 봐야겠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동행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계속 스트레이트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그 해명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비어 있다, 내지 모순된다 하면 국내 기자 투입해서 사이드 취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 일이 있었을 때 브리핑들이 다 현지에서만 이루어졌고요. 그 한국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관련해서 뭐 공식 브리핑이라던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없었고 또 현지에서 이뤄진 백브리핑 같은 경우는 또 출입 기자들한테도 그 텍스트가 전달이 안 된 거죠. 그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가 꽉 막혀 있는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좀 짚어볼 부분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제 한국에서 말하자면 데스크를 포함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보안 그 취재를 할 거냐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방어이자 동시에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용을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혼밥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식의 워딩을 많이 썼는데 그걸 뭐 매체들에서 거의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7박 8일 일정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오찬이나 만찬을 누구랑 먹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전 근데요. 그 보도 자체가 전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냐면 어떤 프레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홀대 당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그렇죠. 홀대 당한 건 오히려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더 심했다. 네, 근데 네. 프레임은 좀 홀대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홀대가 아니라 결례죠, 오히려. 그렇죠. 조문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왜 안 했느냐라는 능동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어떤 뭐 공언과 다르게 결례를 내지 취소를 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건데 홀대를 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홀대 논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홀대냐 아니냐가 지금 논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혼밥이 왜 나오냐고요. 왜 추가로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누구랑 밥을 먹고 있느냐도 저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맥락상으로는 이제 여러 취재가 가능한데 충분히 그런 입체적인 취재가 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짚어들 얘기는 오늘 이거 하루 종일해도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 몇 개만 짚는 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합류한 노지민 기자가 지금 발제하실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끌어올려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사안이라서 가져왔거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송사들을 제어가나 뭐 재승인을 하는 것 외에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를 누가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온 일이 있어요. 왜요?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방통위 감사를 하면서 이 종편에 대해서 TV조선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뭐 특정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 네, 이런 일이 TV조선과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알려졌어요. 근데 실제로 조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수정된 정황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맥락을 당사자들한테 확인한 기사들도 있었고 좀 알아보니까 원래는 점수를 수정하게 되면 채점표를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바꾸면서 투명성을 좀 가져보자 하면서 이렇게 긋고 그 밑에다가 점수를 쓰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점수를 다 밀봉을 한 뒤에는 이걸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점수의 조작이라는 것은 누군가 점수를 매겼는데 이거를 몰래 조작을 해서 정말 점수를 바꿨다거나 줄 긋고 바꿨다. 네. 그럼 조작이면 안 들키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걸 보관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그러면은 원래 받아야 할 점수와 실제로 기입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거나 그렇지. 이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일부 위원들이 이제 TV조선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다면서 수정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 측에서 근데 어떤 배경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명의 어떤 채점표입니까? 여러 명의 채점표입니까? 이게 여러 명이 있죠. 이게 심사위원들이 합숙 심사를 하면서 이제 평가표를 밀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누가 좀 점수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몇몇 위원들이 그러면은 수정을 좀 합시다라고 합의를 해서 최종 점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기재를 한 다음에 밀봉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속칭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연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제기되는 문제는. 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방송사들에 대한 재승인이나 제어가 관련한 규정들을 계획을 의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서 심사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심사위원회를 감사한다면 심사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김현 상임위원이 한 거예요.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걸 보고 이제 국민의힘 추천으로 있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뭐 감사 대상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적절하냐면서 일부 설전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줄 긋고 그러니까 그 채점 점수를 다르게 기입한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인 거죠. 그렇죠. 그 심사위원회 방통위원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고요. 방통위원들은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계나 학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 민간인이고 외부인인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또 감사를 과도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감사원이 일일이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조작 정황이 있다는 걸 좀 전제로 하고 질문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받아보니까 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정말 이런 식이면은 누가 요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방통위원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 질문을 드렸냐면 그 심사위원들은 또 방통위원들이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방통위원 중에는 조금 전에 그 노지민 기자 이제 이야기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 여당 추천위원도 있고 야당 추천위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통위원들이 그러니까 추천하는 심사위원들도 간접적으로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짜고 치려고 하면 그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비율 차이는 있어도 100% 한쪽에만 유리하게 위원 구성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음모론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는 내부 고발자가 전혀 없이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 중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와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하죠. 아니 그리고 조작할 거면 왜 밑줄 긋고 받고 그냥 아예 바꿔치기를 최종위로 그냥 채점표를 네. 깨끗하게. 그래서 이걸 두고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강한 강도로 감사가 이뤄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려고 그렇게 먼지털이식 감사를 한 거냐라는 반응도 이제 PD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냈고요. 이렇게 이 결과로 나올 거면 표적 감사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학계에서 입장을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에서는 민간인과 학자에 대한 도를 넘은 감사 그리고 일부 언론의 점수 조작 프레임 보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네, 감사 결과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고 검찰에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했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 문제인 거죠.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버렸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다면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거 지금 노지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 조작이라고 하는 공무 행위가 없이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요즘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게 그 한국 검찰들 사이에서 유행이어가지고요. 유행 트렌드에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왜 그럼 유독 TV조선 것만 그런 거였나요? TV조선에 대해서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는 TV조선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TV조선이 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종편마다 재승인을 받는 심사를 받는 기간이 조금씩 달라서 그 임기 중에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상황이라서 이 상태면은 누가 심사를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온 게 그 맥락이 있었던 거죠.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저기 보도 보니까 뭐 재승인 기간이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뭐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도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 이참에 그냥 착 소원술입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전에도 저희가 언중육을해서 한번 그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2월쯤에 이제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 감사 요청을 할 때도 콕 집어서 TV조선의 재승인에 대해서만 소위 국민감사 요청에 들어간 사안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제 다른 종편 같은 경우에는 점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안 한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간단히 얘기하면 정량 평가가 있고 정상 평가가 있잖아요.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저기 뭐냐 결과가 몇 번이 있느냐, 그러니까 벌점을 몇 점을 받았느냐 이런 가지고 조작하고 이럴 여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는 조작이 불가능하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재승인을 했을 때 저 당시에 점수가 미달한 상황이었어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총점 기준이 있고 그리고 주요 항목에 대한 점수 기준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이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미달을 한 상황이어서 조건부로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가 있었어요. 법정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오보, 막말, 편파 방송 관련해서 5건 이하로 유지해라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재승인 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걸 벗어난 정도로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쏙 들어가고 이렇게 점수에 대한 얘기로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량평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조작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정상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긋고 점수 달리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평가를 하다 보면은 심사위원들끼리 토의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뭐 시상식 이런 데 그러니까 심사위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리고 내 점수만 적어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오픈하고 다 뭐 자기들 토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합숙 심사가 5일간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심사위원 13명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혼자 점수만 적고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회의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걸 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회의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 아무튼 감사원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 근거가 궁금하네요. 네. 알겠고요. 감사원 지금 KBS도 감사하고 있나요? 그렇죠. KBS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가 되면서 주요 방송사들에 있는 소수 노동조합들 그리고 뭐 보수 성향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부 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감사원 진짜 직원이 몇 명이 너무 바쁘겠다. 지금 국민 권익위 하고 있지. 그렇죠. 방통위 했지. KBS 하지. 뭐 또 뭐 저기 정책 감사한다고 여기저기 좀 하고 있고 와
정신없겠는데요. 아무튼 네, 또 감사 바깥으로 조금 넓혀보면은 MB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이 사진이 여권 야권 몫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현 여권 추천이라고 분류되는 분께서 이제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좀 이게 부결됐죠. 부결이 된 상황이 있었고 또 뭐 TBS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뭐 한 최근 뭐 열흘 내서 뭐 한 달만 넓혀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언론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초점은 이제 그 감사에 들어간 KBS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것이 뭐 그냥 뭐 애둘러 가지 말고 결국 규미철 사장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네, 봐야 이 되는 거죠. 감사 대상이 사장과 이사회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 항목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이사회가 잘못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요걸 밝혀야 된다라고 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예 사장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장 임명이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는 뭘 갖고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자기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신이나 이런 것들 조작이 있었느냐? 허위 기재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면 그쵸. 사장으로 의결했냐 이런 걸 본다라는 겁니까? 뭐 예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음. 뭐 실제 뭐 공시지가 매매가 차이에 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뭐 위장 전입 논란이 있었다라는 건데. 야, 그러면 지금 물러날 장관 한두 명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지금이랑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물론 이걸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임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이 감사를 청구한 단체들은 사장도 물러나고 이사회도 다 물러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맥락을 짚어놔야 될 게 이사들이 물러나면 아 우리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방송사들 이사진을 임명하는 구조가 보면은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여권이 다수를 임명을 하게 되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여권에 유리한 식으로 재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이게 물러나는 모양새가 책임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건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전초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 그 전초 작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뻔한 그림인데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열일 다하는 감사원. 너무 바쁜 감사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피하려면 언론 노조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좀 마무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올해 안에 헌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하는지 봅시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계속 공전되다가 이제 그 여당 간사 뽑았다면서요, 박성종 의원으로. 네. 네. 공전 이유는 해소가 됐다면서요. 그럼 뭐 논의하겠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과방이 통과되는지 참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법사위 통과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또 모르죠. 이제 다른 문제죠 또. 네.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노지민 기자가 발제한 내용은 오늘 하루로 끝날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 내용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일단 이 점만 우리가 좀 주지하는 걸로 하고요. 후속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을 왜 불길한 얘기면 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후속편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트너십과 어땠어요? 헬머스 좋았어요? 저는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바꿀까요? 아, 이것도 약간 이 탄압을 저는 이게 아니 제가 잘해줬는데 부담스러웠다고 지난주 얘기 제가 잘 삐지거든. 원래 이게 나는 잘해주고 있어라고 챙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부장님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꼰대란 얘기잖아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혼자 할 때는 주로 이제 JB의 표정만 보면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온화해. 표정이 항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오늘은 노지민 기자님하고 하니까 이제 정직한 표정들이 드러나서 요쯤에서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때를 잘 이제 판단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좀 됐습니다. 눈치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요. 자유로운데 왜 그럴까? 얘기 캐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